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부작용은 다 좋아진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성기능과 관련된 것 중에 또 하나, 사정, 정액이 나와야 되는 이 사정과도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도 어떤 저는 이제 홀랩 수술을 설명할 때 거의 유일무이한 부작용으로 보통 설명하는 게 이제 역행성 사정인데, 그거는 사실 수술의 원리상 어쩔 수 없이 거의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흔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정액이 안 나오면 내 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액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할 때 그 정액이 나오는 입구 주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정액이 요도로 이제 배출이 되기보다는 방광으로 거꾸로 올라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발기력이나 예를 들어 이제 사정할 때 뭐 꿈틀꿈틀하는 느낌은 그대로 있으나, 실제로 정액이 앞으로 거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양이 그게 이제, 예? 그런가요? 순간 미안해. 저 그렇게 설명하는데. 근데 환자들이 그 극실감도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해. 꿈틀꿈틀해 느꼈네. 전립선 비대 조직만 절제하는 거고, 그 정액을 만들어내는 전립선 정상 조직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정액은 만들어지는데, 그 전립선에서 정액이 배출되는 주위의 조직을 절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액이 요도로 나오기보다는 방광으로 거꾸로 가는 게 더 쉬워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발기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정할 때의 그 느낌 이런 거는 그대로 있으나, 실제로 정액이 앞으로 거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양이 극히 줄어드는 거고, 그거는 이제 방광으로 거꾸로 갔다가 나중에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부작용은 다 좋아진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의학적으로는 뭐 임신을 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은,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기분이 나쁘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착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에 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 그 워터젯 로봇 수술 같은 다른 수술에 대해서 또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립선 비대 조직을 홀랩만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거는 홀랩 말고는 없는데, 그래도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사정감을 좀 보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수술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전립선 결찰술이랑 그다음에 뭐 아쿠아블레이션, 전립선 워터젯 로봇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그래도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결찰술은 그냥 살짝만 밀어주는 거고, 워터젯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를 하면서 사정력은 또 보존하는, 그러니까 좀 차이는 좀 분명하게 있죠.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저희가 한번 더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발기부전이랑 역행성 사정, 이제 성기능이라고 한 단어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수술에 대한 어떤 뭐 인터넷 광고라든지 의료 광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냥 성기능, 그래서 성기능이 보존되는 정말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수술들을 보면은 전립선 결찰술의 성기능 보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발기부전은 홀랩 수술을 해도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기부전은 똑같이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둘 다 안 생기는 수술로 보시면 되고요. 성기능이 문제가 된다, 그거는 결국 사정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기능 보존이라는 말을 듣고 거꾸로, 그럼 홀랩 수술은 성기능 보존이 안 되면 발기력도 문제가 되나?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그건 제가 정확히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발기력은 어떠한 수술이든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립선염이 치료가 되든지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던 전립선이 없어지면서 발기력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부작용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피가 나는 게 또 문제인데, 출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홀랩 수술 하다 보면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빈혈 수치, 뭐 헤모글로빈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 1에서 한 1.8? 뭐 많이 떨어지면 그 정도 떨어지게 되고, 사실 홀랩 수술의 장점이 이제 수술 중에
출혈이 있는 부위를 바로바로 지혈을 하면서 그 깨끗하게 조직을 방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립선 수술에 비해 출혈의 위험성이 많이 낮은 그 장점이 있습니다. 출혈만큼은 정말 음. 홀렘만한 수술이 없는 것 같고요. 저번에 영상에서도 제가 환자분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정말 피가 많이 나서 수혈을 할 수는 없다. 정말 그 정도의 수술이면 난 안 하겠다. 근데 뭐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을 했죠. 사실 뭐 논문 데이터에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 이상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수술 전 검사랑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저희 퇴원 전에 검사를 한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데 거의 1도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만큼 또 당일날 퇴원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아무 걱정 없이 환자분들 귀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혈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홀랩 수술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연세대가 그래도 젊으시면 50대부터 한 60대, 70대, 80대까지 가는데 나이에 따라서도 좀 뭐 결과라든지 뭐 합병증 같은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그 뭐 어떤 연구에서 뭐 311명 정도의 환자를 뭐 50대, 60대, 70대, 80대 이제 연령별로 분류해서 했는데요. 뭐 이제 병원에 오랫동안 뭐 입원이나 재원을 해야 될 확률이라든가 아니면 부작용 확률이 그런 연령에 대해서 뭐 큰 차이는 없었고 아니면 다른 기타 출혈량이나 이런 거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 뭐 이제 환자분들을 다시 이제 흔히 저희가 뭐 팔로우업이라고 하는데 다시 진료를 받을 때 뭐 요실금이나 다른 배뇨 증상이 있어서도 연령에 비해 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나왔고요. 사실 뭐 나이보다는 크기가 그쵸. 저희가 또 네. 더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럼 혹시 뭐 연구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도 있나요? 보통 이제 전립선의 정상 크기는 이제 20g 보통 미만으로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크신 분들이 이제 하신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75g 미만인 경우, 또 75g에서 125g 사이인 경우, 또는 이제 125g 이상인 경우, 이렇게 큰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랑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수술하고 나서의 이제 재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 합병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술하고 실제로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뭐 그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걸로 이제 논문이 나와 있고, 뭐 실제 해보면은 이제 조금 전립선 크게 크신 분들 아무래도 좀 수술할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건 이제 사실인데, 이전에 하던 이제 경유도 전립선 절대술처럼 그 잔존 조직이 남는 게 아니고 껍질만 남겨 이게 도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이즈가 크면은 사실은 원래 예전엔 출혈을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출혈이 거의 심하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할 때 조금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뭐 이런 거지, 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이 체감하는 뭐 증상이나 부작용은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저희가 막 많이 걱정을 하고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올린 영상 중에 거대 전립선 거대 비대증에 대해서 네. 했으니까 네. 사실 여기 뭐 이창기 원장님, 유재만 원장님, 저 그리고 다른 우리 골드만 TV에 출연하시는 원장님들 모두 전립선 비대증을 그냥 중등도 이상 정말 거대 전립선 비대증까지 다 수술을 하고 계셔가지고 시간적인 부분을 좀 걱정하는 거지 크게 다른 걱정은 하시는 분들은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나이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제가 환자 나이 때문에 수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취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취과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진짜 90이 넘으셨는데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취의 문제, 그러니까 기저질환 때문에 심장이라든지 마취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런 정도이지 수술 자체에 대해서 걱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문 데이터 그래도 기반한 그리고 뭐 경험적인 얘기를 같이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수술 끝나면은 제일 환자분께 강조하시는 거 혹시 있어요? 이런 점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다. 전립선도 혈관이 많은 조직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출혈 위험이 있을 수는 있어서 이제 한 달 정도는 무리한 운동이나 뭐 아니면 뜨거운 탕 안엔 들어가지 마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소변줄을 끼고 있는 동안 좀 수분을 많이 섭취하셔서 그런 혈뇨나 뭐 이제 소변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나 이런 거 발생을 좀 보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안심을 시켜드리는 말씀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수술하고 나서 초반에는 당연히 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이창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부위에 이제 소변이 닿으면 자꾸 마른 느낌이 나니까 자꾸 뭐 참기 어렵다든지 이런 아무는 과정에서의 불편감 때문에 조금 예,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부작용은 다 좋아진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편입니다. 예. 일반적인 부작용들은 어떤 수술에서든지 다 있을 수 있고, 음. 그리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뭐 홀랩 수술하고 나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부작용이라고 하기도 저는 사실 단어가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뭐 약간의 뭐 불편감, 요도 불편감, 그다음에 약간 찌릿거리는 통증 정도,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요실금, 이런 게 다 사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한 달, 정말 길면 3개월까지 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정말 소변을 내가 정말 시원하게 보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아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작용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물론 결찰술이나 워터젯 수술에 비해서는 역행성 사정 생기는 확률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홀랩 수술한다고 100% 다 역행성 사정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한 뭐 많으면 50%, 60%까지 생길 수는 있으니까, 또 홀랩 수술을 하고 나서 역행성 사정이 안 생기고 사정이 잘 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처음에는 역행성 사정이 생겨서 정액이 안 나오지만 시간이 1, 2년 지나서 실제로 나오는 분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되신다면 저는 워터젯 수술이나 이쪽을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에서는 아직까지 홀랩이 제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이 수술 전, 그리고 내가 오늘 수술을 받고 왔는데 주의사항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랩이 제왕인 것 같습니다.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